평상시도 꿈을 꿔요?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고. 근데 꿈은 뭐 되게 편해요? 아니면 꿈은 많이 불편해요?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물어볼 필요도 없네. 그래서 꿈꾸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해몽을 찾아보죠. 아, 해몽을 해요? 네. 그래서 해몽을 해보면 해몽을 해보면은 정말 막 뚜렷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해몽이 좀 맞고. 해몽이 맞아? 네. 네. 그리고 또 맞고 그냥 뭐 기억에 가는 건 그냥 하나 없고. 그럼 꿈이 맞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꿈밖에서 꿈밖에서 꿈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 또는 뭔가를 가리킨다, 뭔가를 이야기해준다 이런 의미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가리는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오기 전에 이제 막 원서를 한국에 썼거든요. 그래요? 썼는데 여기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데 못 쓰고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누가 저한테 수표를 주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수표를 한 장 딱 주는데 수표가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에 한 30% 적더라고요. 30% 40%는 적은데 그걸 딱 그 수표를 받으면서 뭐 이 정도면은 됐지 그러면서 그냥 만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회사에서 그 입사 원서 냈던 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격을 했다고. 그 해몽을 찾아보니까 이 수표를 받는 게 뭐가 이렇게 합격을 했다던가 통지를 받는다던가 그런 의미래요. 근데 딱 월급도 그 연봉 시트를 받았는데 제가 받던 거에 딱 30% 되게 깜짝 놀랐죠. 꿈속의 그 뷰라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좀 밑에 불이 켜놨어? 이거 그쪽이 난로 안 켜놨어. 안 켜졌죠. 네, 안 켰어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도 그렇게 꿈이 맞았어요?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맞았어요? 네. 근데 아마 이 꿈이 이제 그 떨어지는 꿈이었다면은 네.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 꿈은 반대라고 떨어졌으니까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꿈에 많이 신경을 써요? 네, 해몽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떡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느껴요. 그럴 때만 이제 찾아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또 다른 예열은 또 12월에 조직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그날 아침에 원래 그 새로 배정 받고 나서 한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근데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되게 그냥 잘 지냈는데 그날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그 버스를 제가 팠는데 짐을 다 이렇게 싸고 짐을 열심히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된다고 어디로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하다고 오염이 됐다고 피난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짐을 다 싸놓고 인사를 한다고 이제 다른 곳에 와가지고 저 갑니다 그러고서는 인사를 하고 그
짐을 못 챙겼어요. 기숙사에다가 그냥 짐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버스를 빨리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탔거든요.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제가 그 가방에다 패스포트를 두고 온 거예요. 중요한 거 지갑하고 다. 그래갖고 그걸 두고 왔으니 기숙사에 들려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어떻게든 다 통과가 된다고, 패스포트 없어도 지갑 없어도 된다고. 그러냐고. 그냥 납득을 하고선 그냥 버스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그냥 뜬금없이 난데없이 팀장하고 실장하고 새 팀장이 될 분하고 셋이서 저를 부르더니 전공하고 전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황이 이게 못한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그런 버스였고 그리고 뭐 저쪽에서는 이제 그 전공 달라도 다 상관없다,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냥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들고 와서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꿈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이제 버스를 탔으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서 또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지요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홍대를 하고 나서 너무 후회를 했죠. 그 꿈이 그 반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었을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을까? 네? 근데 버스 타서 힘들긴 했는데 뭐 그때 버스 안 탔으면은 여기도 안 왔을 거고. 그런데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안다고 뭐가 달라지죠? 미리 그래 꿈이 네. 뭔가 그래 꿈이 그러고 미리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해서 네. 뭐가 달라지냐는 게. 준비를 하죠. 응?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 네. 꿈꾸다고 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네. 뒤에 해석이고 네. 사실 꿈꾼 당시에는 그게 뭔지 알았나요? 꿈꾼 뒤에는 그냥 오늘 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났을 때 이제 조금 뭐 나중에 힘들더라도 덤덤해지고. 꿈을 안 꾸도 그럴 것 같은데. 꿈을 안 꾸면은 선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꿈을 안 꿨으면은 그때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거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뭐 네. 거절 안 하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거절 안 하면 또 그 길이 또 어떤지 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또 그게 그냥 또 삶이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점을 많이 봐요. 점을 많이 보는데 그런 주역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 시기나 아니면 방향, 이동 방향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걸 믿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사하는 시기나 이런 거. 근데 나 한국에 들어올 때도 뭐 그게 원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뭐가 원인인지. 한국에 들어올 때 점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한 1년 전부터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은 들어갈 피해를 계속 그냥 평생 일본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꼭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있었으면 어떤 삶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대로 이제 점친대로 와서 시기도 되게 잘 맞았고 시기도 잘 맞고 그래. 시기도 그럼 점도 또 맞았네. 점도 맞았고
그래서 가령 그런 꿈이 미리 알려주고 네. 또 가령 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삶에서 뭔가 불편함이 안 일어나는 쪽으로 돼 가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근데 고민하는 거를 좀 덜 고민하게 해주는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네. 가령 일본에 남아 있었더라면은 더 좋았을지, 또 가령 거절을 했으면은 버스를 갖다가 안 탔더라면은 더 좋았을지 어떻게 알죠?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꿈을 안 꾸고 이제 점을 안 쳤더라면은 남아 있어도 그냥 막 후회를 하거나 아 갔을 걸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점을 치고 꿈을 꾸면서 아 꿈에서 그렇게 나와서 내가 그냥 선택이 됐구나 이렇게 그리고 점을 치러 간 것도 뭐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이 그쪽으로 자꾸 가서 자꾸 또 물어보고 거의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1년 전서부터 거의 매달 갔었거든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랬는데 뭐 오려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그냥 편하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일본에서 좀 집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안 봤는데 풍순이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어요. 국정소송에 휘말려서 3년을 그 재판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점집에 갔더니 이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그 집이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이사한 시기를 이제 이렇게 점을 쳐보니 제가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던 시기가 좀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길이를 맞춰서 그 방 풍수까지 다 봐서 집을 이제 하나 찍었거든요. 찍어서 새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집에 들어가고 나니 그 전 집주인이 집을 내가 망가뜨렸다 그래갖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리모델링 값을 다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청구를 하는 아무튼 그런 소송에 휘말렸는데 그때 만약에 이사를 안 했으면은 더 큰 금액에 그리고 회사의 지원도 못 받고 그때는 이제 인사부장이 마침 또 이게 좀 바뀌기 전이어갖고 소송에 휘말린 거까지 회사에서 좀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인사부장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때 안 바꿨으면은 그 변호사 비용도 제가 다 부담을 했어야 됐고 소송도 더 길어졌고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여러모로 이렇게 꼬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 안 했을지. 그 집을 회사에서 구해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보증을 회사에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해줬어도 됐어요. 안 해주고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또 인사부장이 이렇게 잘리기 해고되기 전이셔갖고 몇 달 뒤에 해고가 되셨는데요.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살았으면 아예 그 집에 살았으면 그 주인이 아예 그런 소송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상습적이더라고요. 상습적에서 나가는 분마다 그렇게 다 청구를 하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그 재판을 여시고 약간 깡패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차피 이사를 했건 안 했건 경험했어야 될 문제네. 근데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2년을 살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청구를 받았는데 더 길게 살면 더 많이 청구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게 있어요. 집을 다 망가뜨렸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청구했던 거를 이제 청구해서 소송에서 다 이겼다 이런 거를 이렇게 몇 개 보여줬거든요. 근데 야 이거 1년만 더 살았어도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게 다 이겼던가요, 진짜? 이겼습니다. 응? 예. 근데 그럼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겼죠. 그러니까 그럼 네.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정말 좋은 그러니까 재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쓰느냐,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변호사의 질이 얼마나 좋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진리와 정의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역량과 그리고 그 변호사가 법원과 또 얼마나 연줄이 있느냐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변호사가 뭐를 주장을 해서 이겼어요? 어떤 걸 제가 주장했어요? 그 녹음을 했는데 그 집주인이랑 마지막에 4년을 살았구나 그죠?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한 거를 녹취를 이제 만들어서 진짜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파손이 안 됐는데 여태까지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에 계속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재판을 해서 쭉 이겼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거짓말들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주장을 해서 이겼죠. 근데 그 파손된 게 그쪽에서 파손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진짜 파손됐었어요? 아니요. 응? 아니요. 파손 안 됐고 그냥 곰팡이 쓴 거는 청소하면 되는 거였고 마룻바닥이 이제 조금 긁혔는데 한 줄에 긁힌 것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벽지 조금 이렇게 손상 간 것도 전체 다 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도 청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아니었어도 그런 사실을 잘 하면은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녹취를 끝까지 저희가 안 줬거든요. 안 주고 이 사람 전략을 되게 잘 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럴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막판에 최후 변론 들어갈 때 녹취한 거를 이제 주면서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재판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재판 그게 쫙 나오면서 판사가 화가 난 거죠. 이 사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끌어내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1년 반에서 2년. 그때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가령 그걸 갖다가 그 사람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지 이거 변호사가 조사할 수도 있잖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태까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이겼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증명을 해보여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서 쭉 주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재판을 일으켰고 이겼고. 네. 자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그런 꿈이 뭔가를 예지해준다. 예지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꿈이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져진다라는 거죠. 어찌나 꿈을 꾼 거였어요? 예? 어찌나 꿈을 꾼 거였어요? 어제 꿈은 그저께도 꿈을 꿨는데 자꾸 언니가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가 언니가 나한테 별로 기억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자꾸 나고 그리고 교실에서 뭐 이렇게 팀에서 팀플레이를 하는데 그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꿈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기억에 의한 꿈이 있고, 그러니까 있고 예지를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말해주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느낌이 그냥 아 이거는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올 때는 해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날에 그것도 그냥 직감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뭐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을 그럴 때라든가 또는 지금 그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라든가 이런 거죠.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큰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꿈이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딱 망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가령 이제 인사이동이 곧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상황이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원래 하는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우겼거든요. 나는 울산 오기 싫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대신 전공 안 맞는데도 갑자기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꿈이 그랬어서 오늘 아침에 올 때부터 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불려가서 들었을 때도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놀라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꿈이 어떤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사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죠. 사실 그 뒤에 일이 없었다면은 꿈은 사실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였는데 예. 그건 다 해석 아닐까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면 꿈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모든 꿈을 다 한번 해몽을 해보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 꿈 해몽은 어떻게 해요? 꿈 해몽은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요. 아, 꿈 해몽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그걸 봐요?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실이 이래도 그렇게 연관시켜서 해석이 가능하고 저래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되게? 되게 그렇죠. 응?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자신에 맞게 해석하는 거네, 나중에. 네. 응?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스스로 편안해하고 네. 스스로 그냥 이안을 삼고 그런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뭐 체념할 거는 체념하고 그걸 가르쳐서 또 뭐 잘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꿈이 꾸면은 꿈 때문에 불안한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자 이제 뭔가 꿈이 그냥 넘겨갈 수도 있고 해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꿈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해몽을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어떤 그와 연관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신경 쓰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잊어버리지 해몽을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해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네요. 대부분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맞았어요? 대부분 맞았어요. 그럼 안 맞은 경우는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안 맞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 꿈이라는 것은 이 생각과 똑같아요.
예지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꿈이 뭔가를 알려준다. 이 꿈이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예지몽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사실 요즘 인사철이고 또 뭔가 어떤 이동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이 옆에 다른 사람이 울산에 가기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가는 것을 거절을 가기 싫다고 그랬다. 그렇다고 하면 또 누군가 갈지도 모른다. 가령 그것이 잠재의식 속이라도 그것이 나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그런 것이 작용하게 되면은 가령 그것이 하나의 꿈에 연관이 돼서 꿈으로 드러날 수는 있어요. 꿈이란 굉장히 상징이기 때문에 이미지화, 상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지몽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이 작용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조건들이죠. 생각이 작용하는. 가령 예를 들면은 꿈이 아닌 그냥 이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그런 생각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 가기 싫다는 얘기는 들었거나 또는 인사처이거나 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상황이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한 그런 상황이니까 또 과거의 경험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저런 생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예지몽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꿈은 생각 작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으로 규정하고 단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점점 더 꿈에 의지하게 되고 또는 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꿈을 해석하는 해몽에 의지하게 되고 또는 그 점장이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불안한 그런 삶이 돼요. 잊어버린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뭐 그렇게 그 정도는 뭐 괜찮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라 한다면은 점점 더 꿈 해몽이라든가 또는 점장에게 점점 의존해가는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기다린다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꿈이 잊혀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점점 꿈이 안 잊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불길한 징조인데 뭘까 정정건강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장한테 쫓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삶이 돼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도 여러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불안하죠. 기분 나쁘죠. 찝찝하죠. 단지 생각일 뿐이었는데 그거 같아요. 단지 꿈이었을 뿐인데 이제 어떤 꿈을 꾸고 나면은 찝찝하고 개운찮고 뭔가 불안하고 혹시 무슨 일이 날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이란 불쑥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저런 생각도 일어나고 가끔가다 불길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다가 어디 차 사고나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불쑥 일어날 때도 있지 않아요? 차 사고 나는 생각 해본 적이 하여튼 한번 생각을 봐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도 일어나요. 내가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륙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았어요. 그때 벌써 이륙하다가 비행기가 10분 만에 뭐 폭발한 그런 뉴스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래서 온갖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어요. 점점 이제 그런 생각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삶이 돼가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면. 그러면 이 생각에 따라서 불편하고 저 생각에 따라서 불편하고 그렇게 돼요. 또 좋은 생각들이 나죠. 좋은 꿈도 있죠. 그러면 뭔가 기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 뭐 돼지꿈 꾸면 복권 사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돼. 그럼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 하나하나에 생각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삶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좋은 꿈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돼지 꿈을 꾼다 하더라도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안 돼. 꽝이야. 또 뭔가 좋은 꿈을 꿨는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 그러면 점점 이제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망으로 돼가는데 이제 불길한 꿈은 점점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요. 음침하게 만들어가요. 생각에 얽매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럼 좋은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좋은 기억도 나고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나고 그러죠. 근데 좋았던 기억들은 사실은 그 순간 즐거움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나 좋았던 것에 대해서 점점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좋았던 생각들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럼 전체적인 삶이 결국에는 불편한 삶으로 돼가요. 어디엔가 의존하면은 좋은 것에 의존을 하든 좋게 의존을 하든 좋지 않게 의존하든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부자유한 삶으로 돼가요. 점쟁이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잘 활용하면 좋다. 그러니 가끔 한 번씩 보는 거 뭐 나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의존하는 것이 되어가요. 그러면 뭔가 불안할 일이 있으면은 점쟁이한테 쫓아가게 점점 돼가요. 그럼 점점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해지가요.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온통 맛없는 것 투성이가 돼가요. 맛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은 맛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맛있는 거 또 먹고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좋은 삶이지 않느냐 싶지만은 자꾸 맛있는 거 이것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저거 맛있는 거 행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맛있는 거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맛없는 거 투성이 돼버려. 왜냐면은 맛있는 거 먹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건 다 맛없게 돼버려. 그런데 의존하지 않으면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맛있는 거 찾지도 않다가 가끔 가서 색다른 예를 들어서 이어서 가끔 대전에 나가면 대전에 나가서 3,000원짜리 해장국 한 그릇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맛있다는 해장국집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맛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맛없는 것 투성이의 삶이 돼요. 맛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꿈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결국에는 뭔가 해결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상황이 되려고 하는, 결국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좋게 경험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안 좋은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거죠. 하지만 저는 풍수를 믿습니다. 자, 그래. 뭐 믿고 안 믿고, 믿고 안 믿고 가네. 그러니까 오직 만약에 제가 풍수를 알았더라면 그 이상했던 집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것만 의존을 한다기보단 공부를 막 했었거든요. 주역이라든가 풍수라든가. 근데
그 집이 풍수적으로 되게 안 좋았었어요. 기운이. 안 좋은 조건들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더라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애초에 그 집을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집을 구할 때도 세 번째 집을 구할 때도 이사를 갈 때 항상 보는 게 이제 풍수 근처에 이렇게 나쁜 기운이 없어야 되고. 근데 예. 나쁜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피하는 게 이제 장례식장, 그다음에 병원, 법원, 구청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뭐 물론 그런 게 다 나쁜 기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사찰 이런 것도 다 피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길 지나가는 것도 집에 이것도 있거든요. 순백장 그거 하고 방 구조 하고 가구 놓는 위치 이런 거는 꼭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해마다 가야 되는 이동 시기. 그러니까 내가 북쪽으로 몇 월에는 이게 달력이 있거든요. 풍수 달력이 있는데 몇 월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길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상하고 불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를 언제 가야 될까, 이때 가야 될까, 저때 가야 될까, 아니면 이 지역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막 고민을 할 때는 그 풍수책을 딱 펴놓고 방향을 보고 어느 조건이 더 나은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점을 보는 거는 고민이 될 때, 그러니까 몇 월에 가야 될지, 올해 가야 될지, 내년에 가야 될지, 막 고민할 때 10월에 갈지 11월에 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그냥 가갖고 언제가 좋아요? 그러면 이때가 좋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때가 좋다니까 이때 가자. 뭐 물론 의존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조금 반대네. 나는 어디 시골 가면은 묘지 있는 쪽. 나 여기 오면서 묘지 보면서 몰랐어. 여기 묘지가 어디가 있어? 여기는 묘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니 어제 산책하면서 묘지가. 그게 5개. 우리나라 산에 묘지 없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땅에 가면 다 묘지가 있어요. 예. 산에는 좋은 위치는 다 묘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묘지 있는 땅을 선정하면은 좋은 땅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지 쓸 때 가장 풍수지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묘지 쓰는 이 묘지를 음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어서 사는 집. 예, 음택이. 집을 양택이라고. 이제 양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음택과 양택의 조건은 똑같아요. 풍수지리적인 요건은. 단지 음택은 규모가 좀 적고 양택은 규모가 크다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그 선정 풍수지리적인 요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묘지 자리를 한번 써봐요. 좋은 묘지 자리는, 좋다라고 쓴 묘지 자리는 다 좋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지어도 다 좋을 자리예요. 그래서 묘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묘지 있는 곳을 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묘지와 어울려 사는 것이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묘지가 있는 쪽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묘지 근처는 괜찮은데 묘지 바로 바로 옆에 이렇게는 조금 어려지죠. 그러니까 그거나 조금 떨어져 있으나 그거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주위에 묘지가 있으면은 집 틀어서는 별로 인기가 별로 없죠. 네. 오히려 그런 데 가면 싸고 좋고 그래서 오히려 묘지 많은데 남들이 싫어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풍수가로서 역사상 유명한 풍수가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도선국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도선국사가 고려 말의 스님이죠.
고려 말에, 그렇지. 고려 말에 스님인가? 아, 고려 초에, 고려 신라 말 고려 초에, 스님이지, 도승국사가.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옛날, 이 유명한 절이라든가, 유명한 곳은 거의 그분이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도승국사가 있어요. 풍수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풍수는 아마 거의 도승국사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승국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잡아놓은 그런 자리에 가보면은, 물론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가령, 이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실상사라는 절터예요. 그 지리산 밑에 남원에 가면 실상사라는 절인데, 오래된 절이고, 신라 때부터 있던 절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이고, 유명한 절이에요. 실상사터는 가보면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왜 실상사 터를 도승국사가 잡았느냐? 그는 절이 들어서야 그 터를, 그 주위를, 어떤, 뭐라고 그럴까, 뭔가, 가령 수해가 난다든가, 이럴 때, 그런데 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서, 그게 오히려 절터로 좋은 거예요. 절에는 항상 스님들이 많으니까. 즉, 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터의 좋고 나쁨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터가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다가 절터로 잡지를 않았을 거예요. 안 좋을 줄 알면서도 절터로 잡는 거예요. 안 좋을 줄 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풍수 말 그대로 바람이 셀 수도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물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수는 말 그대로 결정하는 요소는 바람과 물, 풍수, 바람과 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건강에 안 좋으니 기분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고, 기분 상태에 안 좋으니 서로,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 사이가 안 좋다 보면은 싸우고 그러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고, 서로 좋게 만나서 서로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가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승국사가 잡아놓은 터는 그런 터도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렇게 악순환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결국 경험되는 것에 휩쓸린, 경험되는 것에 얽매인 상태의 삶의 이런 순환 과정을 이야기를 했죠. 흘러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 그런 것에서의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면은 거기에서 이치가 터득이 돼요. 자, 뭔가 안 좋게 느껴지면 이것이 왜 안 좋게 느껴지는지 이치가 터득이 되고, 뭔가 자꾸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왜 불편한지, 왜 불편하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이치가 터득이 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 왜 그 싸움을 통해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이치가 터득이 되고, 이렇게 이치가 터득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싸움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삶의 자유가 알아지고 자유가 터득이 되는 그런 삶이 돼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온전히 이제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앞으로 어떤 역경이 일어나도 어떤 안 좋은 경험이 돼도 그로부터 자유로운,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는 그런 자유의 삶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자꾸 삶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그 터라든가 어떤 풍수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의 삶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